네, 국내에선 다음 주 대선이 그리고 밖에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원전 건설과 관세 이슈가 증시의 태풍의 눈입니다. 국내 증시는 야금야금 오르는 가운데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던지는 셀 아메리카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간 증시 전망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다음 그런데 주, 대선 네요. 후보들 요즘 계속 배당 확대, 네.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뭔가 이 수혜 대상으로 뭐 우선주 투자가 관심이 있다는데 네. 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우선주 투자 늘리는 거? 그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느끼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우선주가 오르는 거는 끝물 신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를 게 없으니까 네. 우선주까지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고 과거에도 이런 거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짝 결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지금은 지금 뭐 우선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뒤에서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뭐 전력기기나 방산조선, AI 이런 관련주들이 같이 오르고 있는 좀 분위기 좋은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더 나아가 우선주가 오르는 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치권에서 배당 확대를 포함해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쪽으로 계속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심이 어떻게 보면 우선주가 같이 낀 것 같아요. 우선주는 통상적으로 보통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는 주식과는 달리 일결권은 없지만 배당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우선주인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 그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러한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 배당주 성격의 우선주들이 더 수혜를 받을 거다 이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또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은 우선주가 인기가 많은 거는 그만큼 주가가 다른 배당주들보다 빨리 올라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유통 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적으니까. 수급 앞에 장사 없다고 물량은 적은데 살려는 사람 이만큼만 있어도 주가는 보통 주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우선주의 특성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주 요즘에 주가가 이제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선주도 뭐 플레이를 해볼만 하지만 그래도 그 본캐 보통주 쪽으로 배당주 내에서도 보통주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래요?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올리기도 쉬운데 주가를 아래로 빼기도 상당 부분 상당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변동성 자체를 고려해 보면은 보통주 쪽으로 저희가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주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우선주 투자자들은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주주 환원, 뭐 배당 확대, 대선 후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코스피 절대 지수도 얘기한 후보도 있더라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그걸 위해서 뭐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만 5천 하니까 숫자로서는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데 네. 지금 우리 코스피는 이제 2,600을 조금 올라와 있는 거니까 네. 어찌 보면 배 이상 올라갈 거를 그렇죠. 전망했습니다. 뭐 시점이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언젠가 하는 가겠죠. 뭐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니까. 근데 이제 다들 코스피 5천 가는 시점이 임기 내 특정 후보의 임기 내에 갈 수 있느냐 마느냐를 따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가면은 개인적으로 좋죠. 저도 네. 이제 증권회사 쪽에 네. 있다 보니까 네. 코스피 5천 가면은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제 정권에서 추진 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초당파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같은 정책들 한쪽에서는 상법 개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밸류업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이 둘의 공통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인데 그게 해소가 되면은 앞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기틀이 좀 더 단단해진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코스피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지 이게 해소된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코스피가 뭐 올해 말에 5천 간다? 이거는 저는 아직 현실성이 부족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이제 민주당 후보의 5천을 얘기했으니까 상대 다른 당 후보의 얘기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기업의 기본적인 부분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은 민주당이 무슨 코스피 5천을 떠들 수가 있느냐. 네. 아마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네. 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많은 정책을 민주당이 네.
얘기하면서 5천을 얘기하니까 이율 배반적이다 이런 지적 같습니다. 네, 그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도 주식시장 주가를 올리는데 주가 변화의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 더 중요한 변수들이 대외 경기나 기업 본연의 실적 이런 것들에 저희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처럼 주가가 잘 나가고 있는 조선 방산과 같은 업체들이 수주잔고로 무한대로 쌓아가면은 이거는 코스피 5천 가는 것도 열릴 수 있게 되는 길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시크리컬 경기 민감 산업에 있는 업종들은 경기가 사이클에 있는 것처럼 네. 실적도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은 쭉 우상향해서 코스피가 5천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반복해 가서 그렇게 가는 거지 단숨에 돌파 당장에 저도 현실성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선 같은 큰 정치적 행사, 특히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면 주시장 분위기가 뭐 정권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집니까?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영향을 받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정권 바뀌면은 전체적으로 신정부 기대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비슷한데 예. 신정부 정책이 들어서면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들이 그 유입이 될 거다. 예. 부양책이 됐던 간에 혹은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가 됐던 간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시클리컬 주들 혹은 저PBR 주들,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된 주식들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 전체로 또 코스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뭐 한 3개월 혹은 6개월 그 이상의 시각을 봤을 때는 정권 교체, 정권 변화 유무보다는 예. 대외 경기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코스피 주가랑 코스피 수출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랑 코스피 수출이랑 같이 데이터를 그려보면은 수출과 코스피 예. 상승률하고 정확히 같이 가요. 아 수출에 예. 그러면 이건 저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는 수출 경기 방향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보면은 되겠죠. 네 어떤 정권에 들어서냐보다 네. 우리 대외 경기 상황 그래서 우리의 수출이 어느 정도이냐가 훨씬 더 코스피에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출이 조금 부진한 편인데 그래도 우리 증시는 지금 쪽쪽 야금야금 오른다고 해야 됩니까? 네네. 미국 증시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지금 이런 때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지금 5월 달에 보면은 한 오늘까지 오늘도 한 2천억 원대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대 순매수로 전환한 것 같아요. 9개월 동안 거의 40조 가까이 한국 증시를 그렇게 신나게 내다 팔았는데 예. 이제 5월 달 들어서는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부 투자자들 하여금 이제 외국인의 시대가 돌아왔다. 아, 외국인의 본격적인 시대가 뭐 돌아왔다. 바이코리아라고 생각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직 그냥 예열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열 구간이다. 순매도 자체는 중단이 된 거 저도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보다 밸류에이션상으로 아직 싼 구간에 있고 또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나라 증시 포지션 비워놓을 만큼 비워놨으니까 이게 흔히 말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수급상 빈집이에요. 마음 편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됐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매크로상으로 탑다운상으로 시장의 고민들, 가령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 관세 리스크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예. 관세 불확실성 자체는 아직 남아 있으면서 데이터나 기업 실적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저희가 한 2달 정도 데이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미국의 뭐 재정 건전성 문제라던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초강세를 단기적으로 그렇죠. 초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환차익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의 원화 강세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과서나 투자서에서 배웠던 펀더멘탈 개선에 의한 우리나라 기초체력 강화 그에 따른 원화 강세 이러면은 외국인들 들어오는 여건 더 잘 갖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닙니까 지금? 지금은 살짝 뭔가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아. 인위적인 절상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들도 같이 원화 강세에 개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원화 강세가 좋다가 말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6월 달 이후에 이제 신정부 들어서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할 때 과연 원화 절상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약간의 그냥 뭐 간 보면서 들어오는 것도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향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외국인들은 지금은 예열 구간이다. 이게 네. 본격적으로 확 쏠려 들어올지는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더 지켜봐야 네. 된다 그런데 아까 수출 같은 게 민감하다고 하니까 우리 수출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늘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많이 네, 그렇다면. 저는 근데 외국인 순매도세는 중단이 됐고 순매수 쪽으로 전환은 하고 있는데 전환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의 공격적인 순매수 이거는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순매수가 재개될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그 대규모 셀코리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은 바이코리아. 네, 바이코리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은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실적 시즌.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우려하고 있던 관세 충격들 생각보다 크진 않았다. 예. 또 기업들 실적 생각보다 수요 공백들이 별로 없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볼 때 그런 거죠. 그쵸, 7월에 네. 발표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증시 살만한 유인들이 이전보다는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러 가지 지금 증시 조금 좋은 호재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게 지금 원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동안 사실상 뭐 미국은 50년 가까이 신규 원전을 2기밖에 네. 증설하지 않았는데 야, 우리 원전주들 정말 큰 호기를 맞게 될까요? 뭐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 정치권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냐 아니면 전통 에너지냐 이걸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네, 국내에서 그렇죠. 대외로 눈을 돌려보면은 대부분 다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 쪽들로 가고 있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AI 쪽들의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전력 수요는 갈수록 이제 급증하게 되고 그거를 메이크업 하려면은 계속해서 이제 보충을 하려면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중간중간에 드러났잖아요. 얼마 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럽 쪽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돌리다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난 것도 그렇죠. 있었고 네. 그렇게 원전에 보수적으로 봤던 독일조차도 지금 탈원전 쪽으로 그 탈원전 정책을 약간 한 발 물러나고 있다라는 것도 글로벌 추세에 지금 같이 좀 맞춰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들도 최근에 주가가 좋은 것도 예. 국내 정치적인 노이즈보다는 대외적인 좀 하나의 큰 추세 여기에 지금 같이 올라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원전 기술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뭐 그렇죠. K 원전이라는 뭐 명칭이 붙을 정도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 원전주들 뭐 요즘에 주가 상승 많이 올라가지고 다분히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좀 더 큰 그림, 좀 길게 봤을 때에는 원전 역시 조선이나 방산과 같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요 산업군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원전을 대폭 늘리겠다는 김문수 후보, 원전 외에도 신재생에너지에 무게를 두는 네. 이재명 후보에 따라 정책은 좀 다르지만 네. 밖에서 해외에서의 그쵸. 원전 수요에 우리가 올라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맞습니다. 기간은 조금 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서학개미들의 투자 동향 요즘에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부진하고요. 시장에 따라서 뭐 빅테크들이 조금 변동성이 좀 있는데 이미 셀 아메리카 뭐 미국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주가 떨어져도 미국 주식을 꼭 움켜쥐고 그쵸. 있었잖아요. 이제 확실하게 셀 아메리카로 돌아선 겁니까, 우리?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저는 같아요?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최근에 셀 아메리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나 다른 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셌던 측면이 있었고 또 달러 같은 경우로 약세를 보이니까 해외 투자하는 서학개미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 빠질 때 자본 손실 플러스 환손실까지 발생하는 그 실망감들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이제 길게 놓고 보면은 예. 뭐 한두 달짜리가 아니라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놓고 보면은 세라미카 이야기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쪽쪽 네, 들어갈 것 같다. AI라는 이 모멘텀이 미국에서 살아 있는 한 저는 이 세라미카 현상 이제 쉽게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AI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중국과 패권 경쟁하는 과정에 있어서 AI 산업을 계속 규제는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역시도. 그러니까 2주 전에 이제 중동에 갔을 때 예전처럼 뭐 기름이나 전통적인 에너지 이야기 하고 온 게 아니라 AI를 세일즈하고 온 것도 그렇죠. 트럼프 결국에는 대통령. 미국도 역시나 뭐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이런 것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책적으로 더 키우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결코 나쁘게 볼 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 뭐 M7주들 예전에는 한때 뭐 레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뒤처진 세븐 이러면서 평가절하 당하긴 했고 지금도 최근의 반등세에 대해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이들의 성장성은 저는 훼손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좀 실적 말씀을 대비 M7의 주가가 조금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진 않은 편인가요? 그렇죠. 엔비디아를 그 M7 내에서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는 관세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주식이긴 한데 예. 그 외 AI 업체들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년에 뭐 M7 주가 날라가고 너도 나도 M7 살 때에 비해서는 부담이 많이 덜해졌습니다. 떨어졌다. 그리고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쵸. 이들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말 5월 초 실적 시즌 때 봐도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전망들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네. 또 AI 투자 쪽에서도 결코 줄이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정부의 정책 기대감, 지원 그리고 예. 이들의 실제 실적 호조 이것까지 조합을 해 보면은 저는 뭐 AI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그 전 세계 상위권 국가 복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29일 목요일이죠. 한국은행 금토회가 있는데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뭐 성장률 하향 조정 수치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낮출 거라는 전망은 많은데 우리 한정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거의 다 컨센서스 시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금리 인하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지 기정사실화 않았나. 된다. 실제 시중금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1분기 성장률이 한번 마이너스 나오고 또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들이 한번 나오니까 이제 금리 인하는 뭐 할 때가 됐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환율 원화 강세가 자연스러운 강세인지 인위적인 강세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원화 강세 자체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때 좀 더 편안하게 내릴 수 있는 환경 정도는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금리 인하는 저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